10일까지 정체전선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경남 곳곳에 세찬비를 뿌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최고 3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녕군에서 올해 첫 경남 지역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창녕의 한 마을에서 80대 A씨가 마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달 28일 기습 설치된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두고 거제시가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법적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지역박물관, 지자체가 함께 여는 국보순회전이 한창입니다. 금령총, 금관 등이 전시된 합천박물관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첫 소식 먼저 날씨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10일까지 정체전선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경남 곳곳에 세찬 비를 뿌리겠습니다. 9일 오후 기준 발표된 예상 강수량은 부산과 울산, 경남이 30에서 80mm이며 서부 경남 등 많은 곳은 150mm 이상을 기록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최고 3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하루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야영은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수도와 우수관 등에서 물이 역류할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합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와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주요 통제 상황을 자주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성금이 모여 만들어진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이 건립 위치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다 지난 28일 평화의 소녀상 옆에 건립됐습니다. 네, 하지만 건립 당시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되면서 논란이 예상됐던 가운데 거제시가 계고장을 보내며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옆에 자리 잡은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제작된 후 40여일 거제시청 주차장에 방치되다 지난달 28일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거제 건립추진위원회가 거제문화예술회관에 기습 설치했습니다. 거제시는 불법 점유물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건립추진위원회에 발송했습니다. 건립추진위는 10년 전 평화의 소녀상 건립 때와는 거제시의 태도가 정반대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거제시는 12천만 원을 지원하고 건립지도 무상으로 제공한 데에 반해 같은 의미의 노동자상은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 행정 절차로서 계고장이라든지 이런 뒤늦게 이제 이런 그 행정 조치를 하는 거는 이제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당연히 할 거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또 저희들 방식대로 또 저희들만의 방법을 또 찾아야 되겠죠. 이에 대해 거제시는 공공조형물 건립 조례는 2021년에 시행됐고 제도나 여건이 바뀌어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절차에 따라 발송한 서류는 의견 제출용이라고 선을 그으며 차후 계획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철거하고 복구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일단은 먼저 이렇게 원상 복구를 해라 했으니까 뭐 안 되면 추후에 또 다른 사항을 또 검토해야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진위원회는 시와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반응입니다.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해 불법 조형물이라며 사전 철거 명령을 내린 거제시와 노동자상을 훼손할 경우 강한 저항에 나서겠다는 추진위원회.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놓고 시와 건립추진위원회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교과서 속에서 본 주요 국가유산들이 지금 전국 6개 지역에서 특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합천에도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국보급 보물이 찾아왔는데요. 국립박물관 소장 유산들은 그곳을 가지 않으면 쉽게 보기 힘든 만큼 이 기회를 놓치면 아쉽겠죠. 합천박물관에 국보급 보물이 전시된 건 합천 옥천 고분군 출토 보물을 단기 임대해 전시한 것 외에 개관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권정숙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둥근 머리띠 위 한자 출자 모양의 3개의 나뭇가지와 장생을 뜻하는 2개의 사슴뿔. 100년 전인 1924년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보물 338호 신라 근관입니다. 사자를 보내며 머리가 아닌 목에 씌었던 근관. 유독 작은 근관의 크기로 나이대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쓴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관의 크기를 볼 때 아마 묻힌 그 사자의 키가 약간 1m 내외, 나이로는 한 6, 7세 이렇게 이제 보고 아마 그 당시의 지배자의 왕자나 아마 공주 정도가 국보급 보물인 금령총 근관과 금방울, 금허리띠가 합천에 찾았습니다. 복지 유물이 아닌 모두 진품입니다. 작은 군 지역에서 만난 진귀한 보물에 방문객도 다시 한번 신라의 정교한 세공 기술에 놀랍니다. 그 중앙박물관에서 보던 거랑 또 여기 합천에서 오는 거랑 또 감회도 새롭고 신비롭고 아주 감명받았습니다. 합천에 와서 이렇게 작은 마을에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좀 감명 깊었습니다. 출토 이후 국보급 보물이 국립박물관을 떠나 전시된 건 이번이 처음. 국립중앙박물관의 국보 순회전을 통해 시군 지역에서도 중요 문화유산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역의 호응도 높습니다. 합천박물관은 지난달 5일 전국 순회전의 첫 시작을 알린 이후 지난해 6월 평균 1,600명이던 관람객이 올해는 3,000여 명으로 훌쩍 늘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박물관에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서 중요한 국보급 문화유산을 쉽게 접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회전을 통해서 우리 합천박물관을 널리 알리고 또 지역 문화예술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과서 속 유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국보순회전은 경남에선 합천박물관에서 오는 21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9일 오전 8시 10분쯤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레미콘 차량이 인도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레미콘 차량 운전자 60대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시 지나가던 사람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에서 경남 지역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창녕군은 지난 4일 오후 창녕의 한 마을에서 80대 A씨가 마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4일 오후 창녕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으며 A씨의 체온은 40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9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첫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윤한홍, 마산하포구 최형두, 의창구 김종양, 진해구 이종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4명이 참석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계 방산제조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구축,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의과대학 설립 등 국비사업과 현안 모두 56건에 대한 국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창원시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허 의원 측은 이날 오전부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전 모임 등 공식 일정이 있어 참석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가 지역의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통영시에 주소를 둔 13살 미만 어린이는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되며 다른 보험이 있더라도 학교폭력과 교통사고 등 10개 항목의 피해에 대해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영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어린이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거리 맨홀과 전기시설물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해마다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여름 폭우 때 서울 도심에서는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 침수, 맨홀 뚜껑 탈락과 가로수 정비 중 감전 등으로 8명이 사망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려 당시 도심은 길을 오가는 일조차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지자체와 방재당국이 취약지역 위주로 맨홀 추락 방지 시설과 역류 차단 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 확보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침수된 거리에서 물에 잠겨 안 보이는 맨홀에 빠질 수도 있고 하수 역류와 수압으로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릴 때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고 바깥에 나가야 한다면 맨홀이 있는 도로를 피해야 합니다. 인도와 횡단보도에서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시설물도 피해야 합니다. 물이 차오른 길을 지나갈 때 주위에 가로등이나 신호등, 변압기가 있다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체가 젖으면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해 감전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외출은 삼가하시고 불가피하게 외출 시에는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 태풍에 의해서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전기 시설물 주의는 멀리 피해서 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택이나 상가 등 지하 공간에서는 물이 차오르기 전에 몸부터 나와야 합니다. 폭우로 범람할 수 있는 하천 주변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폭우로 집이 침수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물이 실내에 들어차기 전에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가전제품들은 고무장갑이나 마른 천을 사용해 플러그를 뽑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부산시가 커피도시 부산을 알릴 홍보대사로 가수 폴킴을 위촉했습니다. 가수 폴킴은 2014년 데뷔곡 커피 한잔 할래요로 큰 인기를 받은 이후 다수의 히트곡과 드라마, 영화 OST 작업으로 국민들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가수 폴킴이 모든 연령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어 커피도시 부산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수 폴킴은 1년간 커피도시 부산 홍보대사로 커피 여행 다큐멘터리 제작 참여 등 대한민국 최초 커피 음용도시 부산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희망 2024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포상식에서 2023년 한 해 나눔문화 확산에 귀감이 된 사람들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1992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과 의료비를 지원한 국제상회 박구건 씨 등 부산시장 표창 18개,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 표창 38개가 수여됐습니다. 한편 지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서 부산은 약 123억 원을 모금해 목표 달성률 113.8%를 기록했습니다. 의령군이 올해 하반기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 융자금 14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개인은 운영자금 7천만 원, 시설자금은 1억 원까지며 농업법인은 운영자금 2억 원, 시설자금은 5억 원까지로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의령군은 이번 융자 지원이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